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니님 오늘 2020년 새해 첫 번째 날은 아니었고 첫 번째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죠. 1월 2일. 그쵸.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장 마감하고 바로 하고 있어요. 지금 3시 35분인데 지금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어땠는지 조금 얘기 좀 하면서 2020년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요, 우리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했었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세 시장이었고요. 네. 코스피는 뭐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는데 약간 회복세 보이다가 다시 빠진 정도. 이거 왜 그러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되게 큰 의미 부여를 한다라기보다는 북한이 신년 발표했죠. 신년사 네네. 발표하면서 미국하고 회담 그거를 다시 미국 측으로 방아쇠를 넘겼어요. 자기들은 일단 ICBM 개발 중지 선언한 거를 취소하겠다. 전면 취소하고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넘기면서 미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보여달라. 이러면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영향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영향을 덜 받았는데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 북한이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방향 제스처를 내세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시장에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이 돌아섰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핫했던 섹터는 당연 정치 테마주였던 안철수 관련주였을 거고요. 안철수 님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대다수의 안철수 관련주들이 강하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저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써니전자가 제가 언급했죠. 가볍게 언급했었는데 보시면은 써니전자가 대장 역할을 했죠. 오늘은. 네. 오늘 그냥 안철수 관련주에서 써니전자가 압도적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주었습니다. 상한가 초반에 시작했다가 한번 풀렸다가 초반에 상한가 시작하진 않았어요. 거의 이제 상 근처에서 했죠. 네네네, 맞아요. 네. 이것도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이런 팁을 드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안철수 관련주들 말고 또 어땠나요, 오늘은? 오늘 상승은 좀 기분 좋은 상승이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두루두루 넓게 퍼진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종목들 대다수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네, 힘을 좀 골고루. 받았고 네. 그러면서 좀 기술적으로는 전환 흐름들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연출됐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종목들이 네. 다 대부분 하락세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지수 대비 오늘은 네. 코스피 시장도 양호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올해 좀 느낌이 좋네요. 첫날에. 보통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한 3, 4년 전부터 산타랠리는 없어지고 장 초반 1월 강세장 장 초반 네. 강세 특징을 좀 오는 것 같아요. 저기 맞아요. 미국하고 유럽 들렸다가 산타가 비행기 타고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산타랠리라는 게 언제 있었나 가물가물할 정도인 것 같은데. 예, 산타랠리는 저도 체감적으로 못 느낀 지 벌써 몇 년 된 것 같고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년 전도 1월달 장세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또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네. 올해 시작은 좋네요 이러다가 막 3, 4월 이때 되면 또 막 부르르르르 막 맞아요. 비비거리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 오히려 이럴 때 더 겁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그 행위가 다시 나올까봐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오르고 3, 4월 달부터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힘든 시기가 가는 장세가 반복이 되면요.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들어맞을 확률도 있겠지만 들어맞지 않을 확률도 있고 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흐름을 놓친다는 거는 저는 참 그러신 분들 보게 되면 안쓰럽거든요. 안쓰럽다는 표현이 되게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힘들다가 인제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1월 달에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설령 그러다가 다시 이 태풍 흐름을
만날지라도 일단 이거는 그때 가서 띄워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동안에 보류시켰었던 적극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해주면서 일단 모든 숫자와 유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딱 말씀하셨을 때 네. 그렇지라고 동의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로 이제 돌아가서 네. 2019년도에 뭐 어쨌든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가진 않았지만 뭐 말씀하신 2019년 3, 4월부터 이렇게 우로 안 좋아져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요런 시점에 있을 때 네. 무슨 소리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거를 해서 많이 모아놔서 네. 이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물량을 덜어내면서 우리가 수익을 최대한 실현을 하고 네.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혹한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의견이 이게 1이고 이게 2라면 네.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2가 맞다라고 하는, 이거보단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이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네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론과 현실의 극명한 차이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혹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론대로 타이밍적으로 사이클을,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항상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좀 올라오게 되면 매도,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수, 시장 상승했을 때 매도, 이런 이론과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저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투자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행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만 이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언제 화랑의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화랑의 정점 이 부근에서도 매수 행위가 이어진다는 게 현실과 이론의 가장 큰 차이죠. 왜 거기서 이어지냐, 나는 안 할 건데 라고 하면은 이론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해보셔야죠. 그분은 진짜 이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판단을 못 해드리는데, 네. 자, 그러면은 화랑기에, 자, 주식시장 좋아서 이제 화랑기입니다. 화랑기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시장 좋아졌었을 때, 이때 공격적으로 매수 행위를, 자, 매수라고 해볼게요.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랑 직면을 하거든요. 자, 오늘이 시장의 화랑기의 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예고해주고 약속이라도 딱 하고서 오늘 딱 끝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네.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나방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하랑의 끝인지 시작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수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현실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불나방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언젠가는 이게 끝이 올 텐데 우리는 그 끝을 모르고 계속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이런 네.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네. 그거는 이론과 현실의 갭이 아니라 뭔가 좀, 계속 말하지만 불나방 같은 행동이었던 거 아니냐. 네. 우리는 그런 것을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실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그러면은 네. 가장 공격을 하기 적합한 화랑기에 투자를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거나 아니면 이제 안 하거나. 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그냥 기다려야겠죠. 네네. 근데 매도를 조금씩 하든가. 네. 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놨었던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만 하면서 진짜 그 다음 하락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네. 얘가 얘보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그거마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냥 이거는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방식을 안 쓰거든요.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쓰는 건가요? 네. 나는 불나방이어서 그래가 아니라 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네. 제 기준에서는 네. 이게 이것보다 더 수익이나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객관적인 통계 수치도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게 이거보다 나은지, 적어도 언니님한테는 왜 이게 현실과 이론을 떠나서 이게 더 나은지.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이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계속 현실 얘기해, 나 이론대로 할래, 이런 고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첫 번째는 뭐 메모장이라도 좀 킬까요? 네네. 오늘의 얘기의 주제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게 됐어요. 이게 보시는 분들 뭐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전에 막 주제를 정하고 찍진 않아요. 네. 뭐 그날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밀린 얘기 하느라고 그런 것도 바빠서 주제를 미리 정하진 않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 보면서 그냥 얘기하시죠 이랬다가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제가 이제 보니까는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의 네. 초입 같은 그런 느낌의 연초인데, 네. 이제 1분기, 2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하락장이 왔어요. 그동안 지금 최근 몇 네. 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부터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언니님은 지금 같은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운데다가 딱 네. 비교하기 좋은 말을 썼어요. 저는 이 두 개를 투자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정의, 그리고 주관적 생각, 이 안에 답이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수익 활동의 시작이자 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이론에서 한 가지 투자의 정의, 주관적 생각, 이 부분에서 없는 거, 현실적으로 없는 걸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거예요. 이게 없어요. 플러스 알파, 잠정 기대 수익이 없어요. 저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에 많이는 못 만나지만 이 부분을 만난다면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정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요, 이거야말로 진짜 쩐의 전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요. 여기서 돈 많은 사람이, 이거는 단순 매수가 아니라 매집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오를 때까지 계속 사면 되니까. 네,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방식이에요. 일반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이건 투자라는 개념하고 이 이론은 달라요. 그리고 투자의 이론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이론인데 개인들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들어요. 투자에도 이론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론 A라고 해볼게요. 이론 A는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방법이나 수익을 더 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안정성,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수익을 높여주는 매매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은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가능하다면. 근데 이거 네. 현실적인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가능하다면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되게 좀 급하세요. 그러다 보면 못 참아요, 진짜. 사실 그분의 속마음은 나는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거기 때문에. 네, 못 참습니다. 그죠? 난 안전하게 그냥 돈 안 벌 거면 안 하고 말아, 이런 생각이죠, 대부분. 네, 그리고 그쵸? 제가 네.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이론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제 영상 바로 끄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실 수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여기서 이런 흐름 나오다가 요 타이밍 딱 연출되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 다 시작해요. 이거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못 기다리고 뚫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매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돈이 많으면은 계속 할 것이고, 없으면은 여기서 네. 멈추다가 그냥 존버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엇박자가 자연스럽게 나겠죠.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저거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시장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시장의 사이클을, 꼭대기 꼭지점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끝도 없는 것 같고, 못하는 경우를 따져보면은 사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야, 그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경우만 좀 비교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하는 케이스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찌됐든 엇박이든 뭐든 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열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느끼시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네네. 그럼 현실은요, 여기서 이 모든에서 맺고 끊는 게 아니라
사이클 자체를 매수와 매도가 저 안에서 자연스럽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잘해야죠. 결론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파는 것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를 못 먹으니까 네. 이게 얼마나 클지 모르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여기 맛이 쉽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지, 뭐 여기서 사갖고 여기 요만큼만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면 이제 그거는 너무 반쪽짜리다. 우리는 계속 이걸 하는 건데, 여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말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 사서 여기 파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다. 조금 더 큰 범위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뿐인 거죠, 그냥. 네. 이거 제가 네.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를 이론 A라고 했어요. A밖에 못하는 사람과 A도 할 줄 알고 B도 할 줄 알고 C도 할 줄 알고 D도 할 줄 알고 E도 할 줄 알아서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섞어서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고. 저는 현실은 다 섞어야 된다라고 봐요. A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A 방식의 투자도 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화랑기에서 고점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화랑 장세, 화랑기 투자법이 만약에 B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자연스럽게 B를 섞어 쓰는 거고, 이제 여기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C의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화랑기에 끝물이 다가선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C의 전략으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순환시키면서 섞어서 쓰는 거지, 이걸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그게 더 수익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납득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락기의 시작일지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하락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화랑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네네. 요즘 같은 장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투자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실제로 이제 여기 요 HTS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런 장세에서 뭐가 맞냐면요, 전환 흐름 아니면 기술적으로 되게 유리한 포지션의 종목들이 많아요.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게다가 아이러니하게 총선하고도 겹치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파도가, 저는 항상 파동을 중요시하는데, 파동 쉽게 비유해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파도만 몰아왔는데 지금부터는 큰 파도가 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 우리는 서퍼고 큰 파도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 준비도 같이 해보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뭐 이게 저희의 방송 컨셉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에서 네. 저런 이런 큰 파도를 탈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으며 어떻게 이제 이걸 공략할 수 있었을지랑, 이제 내일 네. 요 지금 이제 장이 마감된 요 상황에서 내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지,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예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예를 들기에는 힘들고, 제가 했었던 거, 그리고 실제 이 정도면은 진짜 하기 쉬웠다라고 생각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써니전자예요. 네네. 아까 이제 지금 초반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요거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너무 힌트가 많았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알고 있었고,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라는 거, 그리고 때때로 대장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었고, 그 다음에 뭐 장 오늘 때마침 늦게 시작해줬고, 이미 뉴스는 장 전에 나와 있었고, 뻔하죠, 이 종목 흐름 강하게 수급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안철수 테마주 관련주들이 수급 거의 다 먹고 들어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것만 보면 되는데, 동시호가에서 이미 진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파동은 이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초가가 애매하게 형성되게 되면은 올라갔다 꺾였다 이런 S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지금처럼 위에서 하게 되면 이런 U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U자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끝까지 질질질질 가는, 이게 A, 이게 B, 이렇게 갈 수는 있었는데 둘 다 유리합니다. 둘 다 유리한 이유는 하나예요. 뭘까요? 여기서 힌트가 뭘까요? 하게 되면 바로 1파예요. 첫 번째 파동의 시작. 제가 근데 예전에도 이거는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테마는 파동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아예 그거를 해놨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4,500원. 여기 넘어서는 이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준비를 했었던 게 시초가에 어느 정도 진짜 조금의 비중만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거를 예측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4,500원까지는 일단 물량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이거 무리해서 막 몰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때 이미 주문 세팅을 끝내놨는데 다행히 저는 이때 그냥 매수가 거의 다 된 거고 이때 거의 다 팔린 거겠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이 있죠. 여기서 다 팔 것이냐 아니면은 묵고 다음날로 갈 것이냐. 넘길 거냐? 넘기진 않았나요? 넘길 수 있는데 넘길 정도의 물량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많이 못 모았어요. 네네. 왜냐면은 너무 시초가가 높았고. 네, 그것도 그러고 제가 4,500원 요쪽 예상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4,600원 부근에서 꺾였는데 실질적으로 제 물량은 600원에서 500원, 400원 요쪽에 조금은 더 많았는데 그게 있었으면 그 물량이 다음날로 넘어갈 수 있는 물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뭐 줄 그어가지고 4,500원에 사서 결과적으로 오른 걸 보여주는 건 쉬운데 네, 이게 뭐 이제 거래량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네.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흐름이죠, 그게. 그렇죠. 요거. 두 번째 점선으로 했던 B 네, 흐름. B 흐름.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량을 다 못 채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유는 비흐름을 염두했기 때문에 못 채운 거겠죠. 안 그랬으면 여기서 다 채웠었으면 팔고 팔고도 오버나잇이 가능했겠죠.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아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많이 못 채운 거예요. 이거를 대비하느냐고. 이게 리스크죠. 저는 리스크 대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유 파동에 대한 추가 수익을 못 먹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저한테 뭘 선택할래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네. 네. 이거는 저도 오늘 했어요. 네.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냥 텄다. 너무 네. 많이 갔다. 이 생각을 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땡큐 이러고서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이제 상한가도 전에 이제 마무리 다 했는데 네. 똑같아요. 근데 관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저도 리스크 대비는 했죠. 네. 네. 같은 비슷한 거죠.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서 근데 진짜로 이거를 미리 들고 있었던 사람 아니고 오늘 이빠이 사고서 팔 거 팔고도 나는 상한가 말아가지고 내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어.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는 맞는데 네네. 투자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한 거냐라고 보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 오늘 들어가서 이거 묶고 완전 더블로 가는 그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성향보다 좀 너무 뭐 아니면 도 전략이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한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리스크 대비를 안 할 거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거 깨면은 손절 이거밖엔 답이 없잖아요. 그럼 과연 진짜 현명한 투자일까라는 거는 좀 깊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깊은 고민은 해보셔야 되죠. 왜냐면은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크게도 먹지만 크게 손실도 보기 때문에 모든 폭이 큰 거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파동을 즐기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거를 과거로 회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전 방송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만약에 그냥 툭툭툭툭 빌드업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뭐 두실 수 있었던 분들이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이게 큰 선물이 되겠죠. 큰 파동을 먹는 거니까 한 번에. 네네. 네. 자, 잠시만요. 하나 이제 또 보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내려갈 거 대비해서 물량 남겨놓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뭐 물론 잔파동이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그러면은 그 존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죠? 여기서 이렇게요? 네네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고점 매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상투 잡아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의외로 쉽죠. 네. 이거는 진짜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를 뭐 해보시면 되게 쉽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제가 검정색으로 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차라리 여기서 만약에 상투 잡혔다라고 하게 되면 상투의 반대말은 완전히 얘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밑에 박스에서 평단 조정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다 때려 넣은 게 아니면은 이런 게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네. 근데 그러긴 하겠다. 물량을 조금 들어가도 무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일단.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물량 조금 이제 선택이죠. 물량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매수했냐에 따라서 4,500원 무조건 손절선 잡고서 대응하는 게 맞아. 이런 매매도 존재는 한다고 봐요. 특히 그렇죠. 이런 종목은. 내가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와 무관하게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렵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커팅 포인트는 되게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손절을 굳이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4,500원에서 4,400원? 4,500원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줬거든요. 네. 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보다 보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 네. 야, 안철수 나온대. 그러다가 다음날 안 나온대. 네. 이러면 손절 포인트가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거 가슴 아프죠? 되게 큰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고서 손절을 할 거야? 이 부분은 저는 되게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이게 어쨌든 저렇게 돼도 대응 안 하면 된다. 네, 과연 이게 필요한가 진짜 이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았으면은 애시당초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대응 안 하면 네. 이제 말은 쉬운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뭐 매집했다가 평단 여기 맞춰서 나온다. 뭐 이런 대응하면 된다는 건가요? 말을 하면서도 쉬운데 이게 이제 보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막 이런 걱정을 또 한없이 할 것 같아서. 네, 이거 예전에 버디님이 주신 팁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언가 급변할 때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을 때 막 자리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넘어져요. 근데 이 큰 파도 뒤에 잔잔한 파도가 나왔었을 때 여기 잔잔한 파도 하루에 나오는 거 아니고 며칠, 적어도 일주일 이상 되게 잔잔하게 나와주잖아요. 이때 조금씩 계산하면서 뭔가 조금 액션을 취할지 안 취할지 뭔가 판단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추가해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관리가 더 유리해집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첫 포지션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호흡을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팁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모든 게 다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무섭고 이런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모으면 되잖아.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그냥 그렇게 빌드업하면 되잖아요. 네, 애시당초 저런 종목을 선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막 저렇게 하라 그러네. 이게 뭐 되게 잘했다고 자랑하네.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여기서 취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수익을 내는지, 손실을 최소화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고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탄탄한 기본기에다가 마지막에 수익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덧대는 건 자신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이행했었을 때 기본기 위에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군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서 플러스는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심 역할을 잡아드리는 거고, 제 기준에서 이거는 투자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해볼 수 있었다 없었다를 논함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케이스별로 최대한 많이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에 좀 원론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거는 요즘 같은 장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장에 요런 거를 하긴 해야 되는 거네요. 뭐 요런 거를 이제 모아간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모아간다와 이런 거 딱 놓고 봐도 이거는 조금은 더 방어적이고, 그쵸? 네. 이거는 조금은 더 리스키한 공격에 가까워요. 공격적 성향의 네. 매수가 가까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하는 이유는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눈에 게 막 보이죠. 많아요. 네. 선택권이 많아요.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많아요. 많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데서는 파동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 이런 거 찾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사실 이거 찾아서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 막 계속 눈에 보이는데 이거 스스로도 답답하지 않을까? 물론 안 보면 상관없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성향의 문제겠죠. 저는 네. 이제 그런 성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다시 시장이 이런 스탠스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더 가줄지 다시 3, 4월 때 이렇게 하락할지 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목적인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합리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나오는 시장이 1년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네. 자,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잠깐 자르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이제 좀 제대로 다룰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나 그동안에 시장 이렇게 됐을 때 다 물려 있어. 나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나 여러 개 막 물려가지고 죽겠어. 네.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 막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꽤 많겠죠. 나 지금 들고 있는 마이너스 종목들 어떻게 해? 그냥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돼? 그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나의 영상으로 다음 편에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면 간단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기본기 훈련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려있는 분은 그냥 훈련하면 되나요? 일단 이런 거 할 때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종목 분석이나 종목을 노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쪽 종목 분석 아니면 기술적 분석 뭐 공격 수비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계좌 관리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계좌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하는 거죠.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분배 기본적인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서 지출을 만들 것이냐 가계부 정리 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이론 아니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답변이 안 와서 네. 다음에 이거 네. 뭐 머지않은 조만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너무 재미없게 막 계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좀 살아있는 얘기로 좀 해서 네. 올리도록 할게요. 네, 최대한 네. 그렇게 해보시죠. 네. 그럼 일단 그냥 간단하게 솔루션을 주면 지금 좀 약간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못하죠. 네. 하고 싶어도 못하죠. 네.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나 손절해서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개념부터 어떤 종목을 어떻게 손절할지부터.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마 이거죠? 네, 일단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를 저는 아니까 이게 뭐 왜 보겠어요 이런 영상. 저는 뭐 뻔하다고 봅니다. 그런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는 건데 네, 이거 보고서 아 그래 지금 나도 저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될 때구나 막 그렇게 빡 할까봐 약간 좀 제동을 걸 겸 말씀드린 거고 네, 어자나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 얘기 오래되네. 오늘 거는 써니전자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 뭔가를 공략을 한다면 어떻게 해볼까? 내일 저는 내일 것도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도 포함이고요. 네, 내일도 써니전자. 네, 그리고 간밤에 안철수님께서 나 그거 안 해 정치 안 나와 이 얘기만 안 하면 네, 네. 당분간 파동은 며칠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테마 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려서 해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조금은 더 되게 리스키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들이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근데 좀 있기는 한데 저 S맥이랑 국영 GNM은 어떨까요? 네, 얘도
구경 GNM도 괜찮고요. 이제 거래량 1, 2위니까 지금 이거 오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걸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시는 분 네. 뭐 전혀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네. 저희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도록 좀 실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제 언니님도 그런 부담은 가질 필요 없고 네. 이제 보는 분들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시면은 이거 그냥 딱 개념적으로 같아요. 이렇게 이게 N자형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N자형 대세 상승에서 요 포인트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이 플러스 알파 엑스트라 나온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S맥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파한 거죠. 이 패턴이죠. 그 다음에 구경 GMM도 보게 되면은 돌파하고 있죠. 아니면 짧게는 이렇게 돌파하고 있고 다 똑같은 패턴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전부 다 리스크를 따지게 되면 다 리스크예요. 써니전자 마찬가지.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시장이 지금 이제 화랑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요렇게 두 개 그린 이 N자형 그 대세 상승의 상승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그쵸. 많이 나오면서 전조 현상이죠. 저런 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탄성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무조건은 아닌데 이것도 보통 저런 게 먼저 종목들에서 다 수출현하면서 주가가 같이 쭉 탄성으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거든요. 그럴 조짐이 보인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장에서 이제 주식 처음 하는 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네,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시간 지나면 다 수익이니까 네, 그리고 막 여기서 산 것 같으면 물 타서 막 하면 수익 크게 나고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다 자기가 잘한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 입문한 분들 막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뭐 그렇게 해보셔야죠. 해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한번 넘어져 보셔야 뭔가를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 중에서 틀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액션을 취하겠죠. 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안 듣지 않나요? 연인 요즘에 너무 체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체념하듯이 그냥 해보세요.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좀 최대한 못하게 하려고 좀 설명을 지금 했는데 네. 네. 안 되는 걸 아셨나요? 아니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스타일과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듣고서 변화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과 나는 변화할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똑같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넘어짐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넘어지면서 많이 배웠어요. 네. 대신에 좀 한 가지 진짜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살살 넘어지길 바랍니다. 깡통 찰 정도로 넘어지지 말아야죠. 네. 그쵸. 어디 하나 부러지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오늘 영상의 요약. 요즘에 좀 장이 좋다.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요런 N자형 대세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많이 네. 보인다. 네. 네, 거래량도 좀 좋았고 네. 그런 상황이니 지금 시장에 맞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근데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어렵거나 이게 좀 실력이 없는 분들은 기본기부터 잘 닦아라.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비단 내일이 아니라 내일 이후로, 내일부터 유효하겠죠.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팁입니다. 관심 있게 봐볼 만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었던 종목들보단 얘예요. 보이길래. 네. 오픈 베이스. 네. 개인적으로 네, 이유는요? 봐볼 만하다. 걸려서. 저기 대롱대롱 걸려 있어서. 네. 네. 근데 이거 이미 이렇게 해서 나오네 말고 얘처럼 여기 네네네. 대롱 걸려 있으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든가 다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A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으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이거 저희가 이 영상을 오늘 안 올려버리면은 며칠 있다 올리면은 조금 그러겠지만 뭐 당장 내일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공부할 겸 보시면 좋고요. 네. 빨리 올려야겠네. 네, 빨리 올 테니까는 빨리 이제 스케치해서 한번 보세요. 네.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무조건 올라갑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볼만하다. 네, 그냥 저희 볼만하다. 그 정도로 하죠. 그냥 볼만하다. 볼만한 가치가 있다. 네. 지켜볼만하다. 네. A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나요? 예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요렇게 갭이 팍 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네. 그냥 이 캔들을 중심으로 좀 약간 그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약간 신규 상장주랑 비슷하게 좀 아니요. 접근해서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네, 신규 상장주 네.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요 위에서 제가 노리는 N자형 거는 대세 상승에 좀 약간 초입의 느낌을 준다. 네. 뭐 이런 그러면 위에 거죠. 업그레이드 박스권, 네, 레벨업 박스권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좀 한번 지켜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한번 또 보이면 눈에 보이면 네, 좀 언급을 해보고 그러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 그리고 저희 운영하고 있는 주식비덕 공유 카페까지 가입하시고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팁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